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한국국문포럼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원 보고를 김경숙 운영위원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우리가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건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회원은 지금 현재 95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 참석하신 분은 이제 그 33분이시고, 기존에 이제 위임하신 분들이 어, 위임하신 분이 29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아니, 잠깐, 33분에 29분, 62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95명 중 62명이 참여한 걸로 보고 드립니다. 예, 그 과반 이상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성원이 된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다음으로 2024년 활동 및 결산 보고를 김경숙 운영위원님께서 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네. 첫 네, 잘, 페이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체 이 페이지가 화면으로 네, 예, 됐, 지금은 너무 네. 작은 것 같아요. 예, 보기가 너무 작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니고 예, 전체 화면으로 됐습니다. 해야 네. 되는데. 어, 지금 저희가 2024년에 정기총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한 페이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주민공론장을 통한 권력 감수성 키우기라는 사업 비전을 가지고 원내 포럼, 그다음 시민교육, 주민공론자 모범 사례 창출, 학예 동계 워크숍, 그다음에 지역 주민자치의 지속협 등 마을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 국제 확산 사업 등, 그다음에 책 발간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결정한 사항들을 다 진행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저희가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회원 공론장 워크숍. 7월 20일하고 12월 7일, 8일 이렇게 해서 학예 워크숍, 동계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예 워크숍은 이해 나눔을 넘어 공적 합의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직원식당 세컨방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계 워크숍은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의 주제를 가지고 춘천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전체 한 7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원래 포럼인데요.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주민 주권 돌봄 국가주의 극복 등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연구 성과와 학습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총 8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연인은 한 270명이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론장 사례 형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민관 협력에 의한 시민공론장 설계 운영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다이아몬드 홀에서 시민 토론회를 어? 진행을 했고요. 이딸 약 먹었나? 2024년 9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에 의한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의 자발적 주민 공론장인데요. 인천시 서구 거만복지와 관련 주민 공론장 설계 지원입니다.
요는 이제 2024년 4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어, 그 서구 우리 이제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은 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주민회의가 발족했다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고 있어. 지금 그다음 듣고 세 있잖아. 번째, 요것도 주민의 자발적 공론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저수지 활용 방안에 관한 주민 공론장 설계 운영 지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매성면에 위치한 어천저수지 낚시터의 그 활용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공론장이고요. 매성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했는데 지난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셔서 하시고 올해 주민 화성시로부터 굉장히 큰 약속을 받으시고 이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게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10여 군데 지역 공론장 교육 및 방문을 진행을 했고요. 연초에 계획한 대로 삶을 위한 권력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이라는 저희가 회원들하고 공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의 교과서 형태의 책을 저희가 발간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00권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튜브 공론장과 주민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론장 나도 만들 수 있으라는 매일 강의를 연초에 했고요. 현재는 구독자가 550명인데 올해 안으로 한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늘려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 공론장 국제학생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는 이제 아시아 지역 몽골 쪽에 이제 사업을 타진을 좀 했고요. 몽골을 제 대표님이 갔다 오신 적이 있고요. 요거 이제 주민공론장과 주민권력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확산 사업은 올해도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4년 그 수지 결산은요. 저희가 이제 수입은 활동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회계를 굉장히 심플하게 운영을 하자라는 합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비와 이제 유월금을 합쳐서 1272만 5,570원이라는 이걸 가지고 올해 이제 절반 정도는 경상비로 쓰고 절반 정도는 사업비로 썼는데요. 뭐 사업비는 이제 그 포럼 운영과 학예 동계 워크숍에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해 사업에 대한 말씀을 2월금이 참 108만 5,935원이 남아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뒤에 있는 네, 자료를.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어떻게 서로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지난 2024년에도 정말 힘있게 또 이제 바쁘게 이 한국 공론 포럼을 이끌어 와 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그 발표해 주신 또 노력해 주신 김경숙 운영위원님과 또 박태순 대표님께 먼저 박수 먼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 결과 보고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 질문이나 좀 이렇게 의문이 있다면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 작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봐주신 우리 최영일 감사님께서 활동 및 결산 감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아, 최영일 감사님.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계셔요. 네. 예.
지금 계시기는 한데 아직 화면을 못 여시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감사님, 잠깐 자리를 뜨셨나? 아, 그러신가 보네요. 아, 네, 들어오셨어요. 예. 최영일 감사님, 그 감사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연결이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이거 감사 결과가 안 나오면 올해 사업 하지 못하는데. 예. 최영일 감사님, 혹시 연결 잘 안 되실까요? 다시 접속하셔도, 예, 예. 된 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아, 화면은 아, 켜졌는데, 예, 나왔네. 나오셨어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소리가, 아, 이게 지금. 아니, 네, 되는 거예요. 예, 그, 오디오는 연결되어 있으신데 마이크가 작동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화면 좌측 하단에 그 마이크 표시 바로 옆에 꺽쇠가 있는데, 어, 그거 눌러서 혹시나 마이크를 조정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네, 들리시나요? 아, 예, 예, 네, 들립니다. 잘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아, 네, 그 2024년 활동 및 수지 결산서 요약표하고, 그다음에 한국공론포럼 2024년도 활동 실적 세부 내역 모두 잘 살펴봤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를 잘 살펴봤는데, 그 수지 결산서 내역에 있는 그 항목하고 또 금액, 그리고 그 비고 내용을 이렇게 또 적으신 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는데, 어, 다 이상이 없고요. 그 숫자를 모두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 잔액과 또 수지 이 내역표 상에 나와 있는 잔액, 이것이 일치함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어, 수지 결산서 상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 결산서를 보고 좀 어떤 특징을 본다면 굉장히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플하게 이렇게 그 내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어, 그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 공론장 이런 그 설계 및 운영 지원이라든가 인천시 서구 검안 복지관 건립을 위한 에, 주민 공론장 설계 지원 이런 그 일들이 한국 공론 포럼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직접 의정부에서 그 비용이 지출된다든가 또 인천에서 직접 비용이 지출돼서 이 한국 공론 포럼의 수지 이 내역상으로는 굉장히 그 부분은 여기에 입출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간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 회원님들의 월 회비, 또 연 회비가 또 워크숍 참가비가 주요한 수입 내역이 되고요. 또 그 워크숍이라든가 또 회원님들을 위한 원래 포럼 이런 것들이 주요 지출 내역이 돼서 결국은 회원님들이
그, 납부하신 회비로 또 그 어떤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운영되는 스스로의 회비로 스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모임 또는 포럼임이 이 수지결산서 상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지결산서 내역의 지역 방문 및 지역 주민 공론장 교육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그 지역을 또 방문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비용으로 10만 4,900원 이렇게 이제 지금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그 활동 내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부분이 자비로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또 아마 또 현지에서 계신 분들의 어떤 또 비용 지출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 그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부분들이 출연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자 아까 박태순 대표님이 발간하신 그 책자도 우리 그 이 포럼에 어떤 박태순 대표님의 개인적인 또 연구 또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여기 포럼에 계신 회원님들의 어떤 또 참여와 의견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런 그 책자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그 박태선 대표님이 자비로 출판을 해서 어, 그 따로 어떤 공론 포럼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지금 이제 500건 중에 200건 남았다고 하시는데 어, 많이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또 2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공론장 그 앞으로 이제 국제 확산 사업을 위해서 몽골을 방문하신 이렇게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이 비용도 이제 지금 공론 포럼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단 지금 모색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또 자비로 이렇게 지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비 어, 회원들이 출연하는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론 포럼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운영하는 모임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저희 그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감사 보고 해주신 최영일 감사님께 혹시나 그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2024년 활동 및 결산 보고 그리고 감사 보고까지 다들 동의하시는 거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2025년 활동 및 예산 계획 발표 및 검토입니다. 이 시간은 박태순 상임대표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음, 네, 세부적인 내용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요. 파일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5년 한국공론포럼 활동 계획입니다. 첫 번째 활동 목표, 공론장 이론을 한국 현실에 맞도록 심화하고 다양한 매체와 교육을 통해 공론장 이론을 전파할 것입니다.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협력 공론장을 확장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포럼 회원의 역량 강화와 우회 증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활동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론장 이론의 현실성 제고와 확대. 두 번째는 공론장 실천 및 모범 사례 발굴. 세 번째는 네트워크 강화 및 확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공론장 이론 형성과 확대 관련해서는 공론장 이론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연구 내용 공유 및 피드백, 그 다음에 공론장 실천 및 모범 사례 발굴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 공론장 활성화, 그 다음에 사례 연구 및 축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강화 및 확산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조직 및 아, 조직 형성과 확대, 공동 학습 교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론장 이론 형성과 확대 관련해서 이론 형성은 유튜브 강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25강이 끝났잖아요. 예, 조금 더 심화해서 하반기에도 와 같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권력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공론장을 형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어, 유튜브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출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가칭 주민 권력과 공론장이라는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이론 개발과 현실에서 실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작년에는 정치와 공론이라고 하는 저널에 투고를 했었고 올해도 유수의 저널에 투고를 우리들의 연구와 실천 경험을 투고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해외 저널에 투고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서 지금 해외 저널 쪽에 투고를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론 확산을 위해서 지역별 북콘서트나 강연 등 또 장단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론장 실천 및 사례 연구 관련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지역 현안 중심의 민간 협력 공론장, 우리가 의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올해도 공론장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공론장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그걸 그런 공론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역량 강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주도 공론장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작은 공론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하고 특히 그 주민자치회 등 주민 조직과 함께 공론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새로운 사업인데요. 주민공론장과 관련된 건데 뭐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주민공론장을 준비하는 노력을 함께 해 가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첨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론장의 주제로 지금 그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통합 돌봄과 관련된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준비를 해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강화 및 확산과 관련된 건데요. 원래 포럼을 올해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포럼은 목적이 회원의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라고 볼 수 있고
올해의 주제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 이해로 하겠습니다. 4월부터 월 1회 매주 두 번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제 내용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4월 달에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5월에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 첫 번째로 헤게모니 이론에 대해서 김원식 교수께서 우리 공론 포럼 회원이시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 정치, 생명 권력, 또 빅데이터 시대의 권력의 문제, AI 시대 권력에 관한 거 등등 해서 그 고전적 의미를 넘어서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공부를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심화하는 그런 노력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예 워크숍과 동계 워크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학예 워크숍은 하루를 했고, 그 다음에 동계 워크숍을 1박 2일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날씨 좋은 학예 워크숍을 1박 2일로 해서 제대로 놀고 동계 워크숍을 하루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학예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학예 워크숍은 이번에 당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준비는 물론 우리 공론 포럼이 같이 하는 거지만 당진 공론 포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 조직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논의로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어, 지역의 마을 만들기라든가 뭐 공동체 활동하는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학예 워크숍은 7월 19일에서 20일까지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당진 송화급의 주민자치회에서 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원 조성과 관련된 주민 공론장을 열고자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논의를 공론장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공론 포럼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의 공론장에 다 진행자로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 관련해서는 우리 저기 송화급의 주민자치 회장님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워크숍은 인천에서 동계 워크숍을 자기네 지역에서 하자고 자청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인천 공론포럼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동계 워크숍은 12월 13일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인천 공론포럼 준비 모임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뭐 늘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 1년 동안 공론장 관련해서 실천해 왔던 것을 발표하고 또 그 의미를 공유하고 또 주민 권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방문을 해서 함께 논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론 포럼 2025년 수지 계산서는 이거는 김경수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거 제가 그냥 네, 어, 일단은 뭐 큰 틀에서 올해 사업비 지출 방식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정회원을 늘려서 회비를 좀 더 많이 걷자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음, 여태까지는 오포의 시민교육을 이제 그 중앙에서 하진 않았는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일단 예산은 잡아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장 사례 발굴 진행 관련돼서는 용역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올해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주민공론장 국제확산 사업도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제 대표님의 이제 자발적인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국제 저널이라든가 이런 쪽과의 협력의 타진을 올해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출판은 요거는 이제 올해 나오는 책까지 합쳐서 인지세가 들어온다면 요거는 기부 형식으로 인지세를 환입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은 마찬가지로 이제 경상비가 한 50%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고유목적 사업비로 한 50% 정도 나가는 이런 구조를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 돌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통합 돌봄 주민 공론장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 준비하는 분들이 좀 전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해주실래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일단 제가 아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드리고요. 음, 그, 아마 많이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돌봄 통합 지원법이 이미 이제 통과가 되어 있고 2026년 3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이제 시행이 되면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으로 이미 시범 사업이나 다양한 좀 이렇게 모델 발굴 사업들이 좀 지역마다 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미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사업의 본질, 취지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돌봄 통합을 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행이 준비되어야 되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이 그냥 큰 뼈대로서의 이 돌봄통합지원법만 있고요. 그 내부에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뭐 규칙이나 규정 등등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아직은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고 좀 이렇게 케어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상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그게 돌봄과 복지 차원에서의 마을에서의 주민 권력이라고도 저는 한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 이렇게 거버넌스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역마다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에서는 주민 주체를 읍면동 단위로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도로 좀 여기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었던 방식을 잠깐 고려해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의 활동은 적절한 정도의 그냥 동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이 돌봄 관련된 병원, 그리고 요양기관들, 그리고, 이게 이미 이제 그 업체들, 기업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역에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건강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읍면동 단위로도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면서 실제로 어떤 거버넌스나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공론장까지 형성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모임들을 이 한국 공론 포럼 안에서 먼저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예. 예, 다른 분들께서도 또 추가적으로 예, 부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네.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운영할 이게, 건지도. 예,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굉장한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4대 보험기관으로 수가에 의해서 직접 이제 비용을 요구받는 이런 이제 상하 다이렉트 구조에 지금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포함해서 저기 뭐죠? 방문 요양까지 굉장히 많은 문어발식에 있는 이 기관들이 모두 4대 보험 기관에 다 수가로 돈을 달라고 하니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국가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각 기관들이 칸막이로 다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정작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렇게 이게 좀 취약한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 있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통합적인 돌봄은 실제로 이 기관들을 데리고는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모순에 사실 국가가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하여 사실은 이제 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돌봄 의료죠. 그렇죠? 요양 관련된 돌봄 이 많은 의료를 지역사회 그러니까 시군구,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는 시군구고, 그다음에 행동 베이스는 읍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로 전면 개편을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주민 자치의 마을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고 우리가 주민들 이런 활동이 능동적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 공론 포럼을 함께하고 주민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주민 자체와 사회보장 협의체를 반드시 이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구조에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의료 직능군들 있죠. 의료 직능군 간호사협회, 간호사회, 그다음에 요양보호사회,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의료 사업을 하는 의사들 모임 이런 많은 직능군들은 칸막이로 논의를 하지 않잖아요. 합동된 논의를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어, 돈이 시군구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의 단위로 돈이 흘러가다 보니까 체계를 급조해서 주민 조직을 심부름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과 지역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쓰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 조직들이 말 그대로 주민 권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empowerment를 해갈 수 있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1년 동안 논의하면서 아무튼 주민 조직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과거 방식의 봉사단체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회보장협의체가 마치 지역사회 주민 대표성을 갖는 조직인 것처럼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그런 이제 그런 위험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딱 말은 못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법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도 우리 멤버들 중에 일본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저기 뭐지 홍성군 장군면
민혁기 팀장님 다녀왔죠, 그쵸? 거기 시범사업 하는 데도 있고, 그 부평도 시범사업지가 있고, 그다음 제주도도 어쨌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여러 이제 미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일단은 줌으로 모여서 그런 사례들도 듣고 그다음에 주민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진지하게 논의를 올해 한 해 동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예, 누가 말씀하시려고? 예, 예, 저 박상일입니다. 예, 예. 아, 네, 네. 예. 잠깐만 좀 부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통합돌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되고 그럴 때는 커뮤니티 케어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공동체 돌봄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는 이 과정이 이 사실은 이게 예를 들자면은 농촌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실제로 이 공동체 돌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매우 지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거든요. 농촌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게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통합 돌봄과 관련된 법제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질적으로 앞으로 자치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또아를 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과제를 도출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고민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뭐, 이게 뭔가 돈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 달이 끼자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논의 틀을 만들 만한 역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형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좀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통합 돌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통합 돌봄이 말 그대로 통합 돌봄이 되도록 그 구성과 운영을 제대로 잘 만들도록 틀을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또 필요하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전적이죠. 왜냐하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일은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중요한 일이면서 이 무모한 일을 어, 할 만한 사람들은 우리 공론 포럼 바보들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의미가 있으면 생기는 거 없어도 한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김성걸 선생님이나 최세원 선생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합시다. 네, 빨리빨리 한 말씀씩 하세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 네. 1번까지 갔다 온 최세원 선생님. 네. 자료에 잘못 나왔는데, 인천 부평구 아니고 계양구 닭산서운동 주민자치회장 최세원입니다.
실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제가 뭐 사회적 복지를 전공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전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무엇보다 주민의 삶의 질, 주민이 정말 존엄하게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시고 또 존엄하게 늙어가시고 함께 자연으로 회귀하는 그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일인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초고령 사회에 저희보다 한 30년 정도 먼저 진입한 일본의 특히 마을의 내용, 마을의 통합 돌봄의 내용으로 이번에 실은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 통합 돌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굉장히 큰 이권이 달린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 말고 정말로 마을에 있는 주민의 목소리, 주민의 이해, 그냥 당연한 수혜자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 아니고 직접 당사자로서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지역 통합 돌봄, 지역이 마을이 함께 서로 돌봄이 가능하도록 그런 주도권을 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계양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과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통합 돌봄 안에 특히 의료, 주거,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시행령 전까지 저희도 계양구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그 통합돌봄의 중심에 주민이 함께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공부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김성건 선생님, 또 신희자 선생님. 그래요? 뭐 저는 더더군다나 뭐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도 없으니까 특별히 할 말씀이 없는데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전혀 전문성도 없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는 모임에 지난 한 6개월간 뭐 이래저래 공부하는 모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혹시 아시겠지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어요. 예. 거기서 얼마 전에 한 2달? 매주 한 번씩 해서 2~3달 정도의 커뮤니티 케어 무슨 기획장가 무슨 뭐 그런 양성 교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 전에 마쳤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들었고 이랬는데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또 이게 다른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돌봄이 굉장히 우리 사회 뭐 선진국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급속도에 빠른 유례 없는 속도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사회에 이제 연세가 많은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어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돌봄이 굉장히 쓰나미 같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현재로 봐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일본도 갔다 오시고 그렇다는데 선진국 북구나 특히 일본으로 보면 이래저래 다 거쳐서 결국 국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로 왔는데 두 가지가 다 실패다. 실패의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경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체로 전문가들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실패이고 또 돌봄이라는 특수성에서 봤을 때 시장주의나 국가주의가 했을 때 돌봄의 질의 측면에서 이건 실패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뭐 대안이 뭔가 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북구도 그렇게 가고 일본도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아마 법이 만들어져서 뭐 1년 후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준비는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법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답찮게 만들어져 있다고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단지 하나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좀 똑똑하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국가주의도 아니고 시장주의에도 막혀서 안 되고 돌봄은 지역 사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의 주민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비용의 측면에서나 돌봄의 질의 측면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론 포럼의 우리 식구들이 가장 그 일을 앞장서서 적합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아마 어떤 큰 기여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민주주의 자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어떤 이런 욕심?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이고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뭐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일 거예요. 또 그 아니, 관련된 우리 저기 일을 벌써 이강 하시는, 대장님도 그쪽 배송면에서도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게 있으실 있으실. 텐데, 예, 이렇게 예, 합시다. 그리고 또 여기 박정희 목사님도 뭐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기보다는, 아, 이제 우리가 통합 돌봄 관련된 공론장에 관한 연구 모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올해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이 또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참여도 하고 또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 학예 워크숍 할 때 한번 향후에 뭘 할 건지 간단하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좀 해주시고 동계 워크숍 때는 어떤 사안을 모범으로 삼을 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또 저렇게 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는 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그걸 실물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천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야 돼.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기업에 비해서 주민들의 힘은 굉장히 이 약한 권력 불균형 상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논의틀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로 그 실천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큼 강력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예. 누구든지 공론 포럼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고요. 예, 또 이게 잘 활성화가 되면 또 주민자치회나 또 이렇게 있는 복지와 관련된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결합해서 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 이 일을 잘, 예, 관심 있는 분들 주도적으로 음, 잘 준비를, 예, 해주세요.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최소한 주민자치회장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우리 마을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 마을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었었는데, 그때 모델이 3층 건물이라고 치면 1층이 마을회관, 전형적인 이 서부 지역에서 시골 지역 같은데 아마 도시 지역보다는 그런 모델이 더 맞을 것 같아서 1층에는 그 마을회관,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이제 케어센터 이제 이런 모델로 해가지고서 한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돌봄 문제를 마을 지역에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4, 5년 전에 그걸 시도하고 예산 한 60억 정도 이렇게 저기를 하다가 유발이 됐는데 지금 다시 근래에 들으면서 제가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아,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쳐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 아, 가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있으면 그 지원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돌봄센터랑 같은 그런 식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런 저희가 들어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번 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지금 주민자치 일을 막 보느냐고 그냥 대응을 안 했는데 요 다음에는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아보고 음. 여기 공론 우리 저 포럼에 올리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해외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런 그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김성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도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공론 포럼에서 한다고 치면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도 한번 저 지역에서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서 다시 이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운영과 관련해서도 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뭐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태까지 이제 관심 갖고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심이 가지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도 뭐라고 쓰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좀 조언을 좀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6시까지라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운영위원 관련된 건데요. 두 분을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자기 소개가 돼 있어요. 두 분이. 자, 신임 운영위원 두 분이신데요. 예, 한 분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김선자 회장님, 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시고요.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아, 김선자 선생님은 자기 소개를 하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인천 서구 공암동에 근거지가 있는 마을 활동가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해결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현주 선생님이신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요.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때론 저 안 할래요를 당당히 외치며 경계를 넘어 함께 갈등하고자 말하는 평평한 대화 꼬마 농부라고 어렵네요. 했는데요. 저는 이 두 분의 소개가 너무나 마음에 든 것이 세 줄로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보통은 뭐 무슨 뭐 어느 뭐 대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유치 빤스 같은 일을 우리는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두 분 환영하고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선생님,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우선 이렇게 한국공농포럼 운영위원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마을 활동을 하면서 한국공농포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태순 대표님하고 김경숙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의 길라잡이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순 대표님께서 같이 하자 하시는 일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로 같이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말도 않고 예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는 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마을 대표 기구를 출범을 시켰고, 저희가 공론 포럼, 원래 포럼에서도 계속 이제 근황을 소개해 드리면서 경과 과정은 다 알고 계시고, 마을총회에서 멋지게 주민 대표 기구를 만들었죠. 만들면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분을 이렇게 끌어가실 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박태순 대표님께서 옆에서 자꾸 콕콕 찔러서 할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끌어야 일이 되더라고요. 어, 모양만 가지고 그 위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려운 길이지만 가기로 마음 먹고 박태순 대표님께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한국공론포럼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인도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현주 선생님, 다음 말씀. 예, 이, 그 갈등이, 이 초연결 다양성의 사회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사실 저는 자리를 굽고 거절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작은 목소리와 함께 가려면 오히려 자리보다는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긴 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의 목소리가 좀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2015년, 그러니까 외국에서 세월호를 접하고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시민 라디오, 시민 팟캐스트의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계속 제 안에 큰 화두로 남아 있는 것은 결국은 힘과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힘이 누구나 다 주체가 되면, 시민들은 주체가 되지도 못했죠. 근데 주체가 되면 사실은 모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빛나기 시작하면 눈이 부셔서 오히려 회피하거나 글을 막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경청이 되고 모두가 빛나려면 빛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는 어둠과 그늘도 같이 공존해야 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부분들이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임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세대가 갖고 있는, 지금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고 공동체를 얘기해도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의 정의, 케어의 정의들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꺼내놓고, 정말 이게 난리법석이 되더라도 이것들을 시원하게 꺼내놓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 꺼내만 놓는 것이 아니라 대안과 해결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끊임없이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운영위원 두 분을 같이 결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